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247번째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독립국이고 자유국가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LA타임즈가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독립기념일인 오늘 플로리다 주민을 향한 정치 광고를 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핫도그 대회는 다시 대대적으로 열리고 여행 붐이 살아났는데 많은 비행기 스케줄은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10살 소녀가 강간으로 임신했으나 주정부가 낙태를 금지해 인디아나주로 가게 됐습니다. 의사당 폭동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청문회 증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힘을 시험하겠지만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팍스뉴스 모 회사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16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팍스는 기각해보려고 애썼지만 판사는 소송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고 팍스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 부자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비드-19과 원숭이 두 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전투사가 됐습니다. 그 발레리나 전투사는 러시아인들이 푸시킨을 읽는지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독립기념일인데 로스앤젤레스는 조금 날씨 흐린 것처럼 보이고요. 다른 지역은 맑은 지역도 있겠죠. 더울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약간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독립기념일 연휴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핫도그 대회도 다시 대대적으로 브루클린에서 열리고 어떤 남자분은 10분에 76개를 드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여성분은 10분에 30.75개, 거의 31개네요. 오늘 이제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남자와 여자가 조금 시간이 갈려서 여자 대회가 아침 8시에 그리고 남자 대회가 9시 30분 조금 있다가 시작이 되는데 주머니에 뭐가 있네요. 1916년 이후에 매년 열리는 바로 핫도그 먹기 대회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지난해도 조금 열리긴 열렸었지만 올해처럼 대대적으로 많은 분들 오세요 하는 게 이제 독립기념일의 어떠한 상징이잖아요. 또 비행기로 어디 여행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할러데이에 1,400편이 취소가 됐고 14,000편이 이상이 연착됐습니다. 비행기 스케줄이요. 그래서 이번에 독립기념일 연휴에 1,300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다니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29%, 아메리칸 에어라인 28%, 그 밖의 에어라인도 모두 이렇게 원래의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 정도를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취소됐거나 연착됐거나 하는 거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0편 이상이 연착됐고요.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공사에 따라서 파업을 하는 그런 곳도 있고 해서 지연되거나 취소가 돼서 아마 공항에서 불편한 상태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앱을 통해서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나은 편이라는데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한 50% 시드니 공항에서 연착률, 취소율이 있고 런던 히드로 공항도 약 40%, 미국보다 30% 많죠. 호주도 전체적으로는 60% 정도가 지연이 되는데 이것도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 연휴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지금 1,400편이 취소가 됐잖아요. 이번 주말에. 그런데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는 2,800편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항공사 측에서도 뭔가를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럼 지금 많으면 30% 아니면 적으면 20% 정도가 스케줄이 변경됐거나 아예
비행편이 취소가 됐는데 평소에는 100%다 완결하나? 그렇진 않잖아요. 완결 무결은 없죠. 평소에도 그냥 한 20% 정도는 여러 가지 그 변동 사항이 있는데 물론 그 변동 사항 가운데서 완전히 비행기가 뜨지 않느냐, 조금 연착해도 뜨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소에도 100% 가운데서 80%만 이 비행 스케줄에 있어서는 완전하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짜증나 하지 마시고요. 또 이 독립기념일 그 연휴를 즈음해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독립기념일하면 뭔가 애국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38%의 미국 사람만이 난 미국 사람인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 너무나 앞에 really 자랑스럽다 하는 사람은 38%밖에 안 됐습니다. 공화당도 58%, 무당파 34%, 민주당은 24%만이 난 미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이 많이 미국 속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독립기념일인데 아니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저쪽 동남부의 플로리다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정치 광고인데 어떤 광고냐면은 우리 독립기념일에 자유가 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뭐 책을 금지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었던 내용이 있죠. 투표하기도 힘들게 하고 학급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제한하고 심지어 여성과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 최근에 연방대법원 판결 등등에 따라서.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젊은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자유,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사랑할 자유를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로리다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진 않았지만 직접 반응하면 좀 창피한 거죠. 대변인을 통해서 속임수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돈 낭비하고 있네. 캘리포니아주가 싫어서 플로리다주로 이주 오는 말하자면 캘리포니아주로부터의 난민 그런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려고 광고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돈도 뭐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정치 광고인 것이고 이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와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2024년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이제 그 예비선거 대선 주자로 나설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텔레비전 많이 보는 때잖아요. 그때를 겨냥을 해서 광고를 한 겁니다.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LA타임스의 사설을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이 사설 내용 가운데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워낙에 그 진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진보의 입장에 맞춰서 적은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 사설에서 시사하는 미국이 뭐 독립기념 뭐 몇백 년을 맞았는데도 거의 250년을 맞았는데 그런 그 자유 같은 것이 독립할 때의 그런 마음이 위험해지고 있다 하는 것만은 상당히 보편적인 것 같아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설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독립적이고 여전히 자유롭고 그러나 still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겁니다. 건국을 축하하는 독립기념일인 오늘 아주 그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어떤 나라의 분열 상태가 여기는 막 피자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냥 피하겠습니다. 그런 분열 상태라는 걸 기억하면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이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47회 독립기념일 첫 문장입니다. 사설이에요. 1776년 7월 4일에 채택된 의회 선언으로 이미 모국인 영국과 전쟁 중인 13개 그 식민지 그 동부 지역의 그 13군데 거기서는 스스로를 우리가 국가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자유롭고 독립된 주정부로 선언을 했는데 영국으로부터 그러면서도 공통의 이익 영국과 또 배경 운명 공통의 이런 것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경계를 했다. 영국을 정의와 자유의 원칙에 기초해서 단일 국가를 건설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연방 규약이라든가 헌법뿐만이 아니라 몇 세대에 걸친 스트러글, 투쟁도 필요한데 해방, 자유권, 기회, 평등 등 이게 이제 선거 그리고 무슨 대통령직, 법원 이런 그 민주적 제도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 도구를 존중하는 많은 미국인의 말은 하진 않지만 서로 암묵적인 약속에 의해서 이 같은 미국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하나의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국가로 완전히 설립된 게 아니라 247년을 맞았는데 그 제도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 청문회를 받고 패배한 대통령이 권력에 매달려서 그의 임기 마지막을 선거 시스템을 안 믿고 폭도를 앞세워 의사당을 쳐들어가게 해서 차기 대통령 선포하는 의식을 막은 거기에 대한 청문회를 받습니다. 아마 그 대통령은 폭도들이 부통령의 숨통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상원 리더들은 오바마가 지명한 그런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거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하기 직전에 그의 그 지명한 그 인준을 서둘러서 당파적으로 그렇게 연방 상원이 인준을 해서 된 대법관들과 우리는 독립기념일 247년을 맞는 오늘 함께 살고 있습니다. 힘들게 얻은 여성들의 낙태 권리는 박탈당하고 성인이 서로 동의한 성관계나 결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다른 자유를 위협하는 법원의 그런 의견들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좋은 법을 연방 대법원이 막는 것도 봅니다. 위험한 무기가 길거리에 사람과 함께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막는다든지 뉴욕주요. 공기에 오염이 퍼지는 것을 막고 지구 파괴도 막는 행성과 생명을 아주 위태롭게 하는 그런 판결을 연방 대법관이 내렸다는 겁니다. 의회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은 입증이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민주주의와 그 자유, 정의 모든 게 다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튼 영국으로부터 그런 나쁜 간섭을 받지 않게 하려고 투쟁해 오고 그 뒤에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위험에 처해지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 법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빼앗을 때 대통령에게 어떠한 그 위임하는 것을 금지할 때 이게 이제 지금 그 연방 환경청이 어떠한 그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것을 막도록 줄이도록 규제하는 권한을 연방 대법원이 그 막은 판결을 내린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내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건 트럼프의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통령이 자신들을 용서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 의사당 폭동 사건 또 사람들이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선거 자체를 믿지 않을 때 이때 민주주의와 자유, 정의, 많은 제도가 위험하게 됩니다. LA타임스 사설입니다. 혁명을 한 뒤에 반세기가 지난 뒤 그때도 스틸 젊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제도의 영원함 이런 제목의 연설이었는데 미국을 해방시킨 그 모험 정신이 법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인간 존엄성과 자유가 약해집니다 하는 경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beware 조심하십시오. 에브라함 링컨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정부 그 자체를 그 제도 자체를 치명적인 골칫거리로 여겼던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격렬한 열정과 야만적인 폭도가 법원의 냉철한 판결을 대체하는 그 경향. 대법원에서 심지어 이것은 연방 대법원에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폭도들의 힘 그리고 폭도들을 조정하는 그 대통령의 힘이 훨씬 커진 이런 것을 조심하십시오. 트렌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폭도들의 그 열정과는 거리가 먼 법원의 판결 때문에 또 괴로워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한 1, 2주일 사이에 겪었던 더 이상 우리 제도의 영원함이 사라지고 아니면 그 제도가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 지금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다른 외부의 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야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게 심지어 뭐 영국에 이었었지만 과거에 그런 시대는 끝났는데 오늘날 독립해서 살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 임무라고 하면 독립기념일에는 애국심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애국적인 사람들의 임무는 선거 시스템이나 대통령직, 법원처럼 이미 손상돼 버렸거나 약해진 그 시스템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재구성까지 해야지 됩니다. 그 일을 맡는 것이 1776년 이후 여전히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많은 세대 그 사람들의 스트러글, 투쟁만큼이나 중요한 애국심입니다. 이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오늘 사설에서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뭐 같이 여러분들 다 파티하고 음식 드시고 하잖아요. 한데 생각해보자 하는 뜻으로 쓴 LA 타임즈 사설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미국의 정말 그 주말에도 중요했었던 그런 뉴스들도 있고, 뭐 독립기념일이던 독립기념일이 아닌 그냥 보통 날이건 미국의 뉴스는 똑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애리조나주의 선거 그 관리 요원 한 사람은 이제 책임자고 또 한 사람은 그 레코더 그러면 뭐 기록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이 두 분이 뭐 지난 주말에 한 분 그리고 한 분은 7월 22일에 그만둔답니다. 왜 그만두냐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거의 뭐 2년 몇 개월 모자라는 2년이죠. 그 정도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공화당 사람들이 하도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리조나도 뭐 조지아라든가 텍사스라든가 이런 여러 주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카운티에서는요. 어느 카운티인가요? 그 야바파이 카운티라는 곳에 기록관과 선거 책임자 디렉터 이 두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운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에 비해서 2대1로 이긴 곳이거든요. 이긴 곳인데도 아니 당신들이 왜 뭐 이거 뭐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 하면서 그 시달림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면서 이제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경찰이 특별히 이 두 분을 보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도 와서 뭐 시위도 하고 하니까 그러기도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비난과 위협이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하나요? 아주 왜 반대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도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신사적으로 비열하고 치열하고 뭐 이렇게 치졸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말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됐는데 오하이오주에서 낙태를 거부당한 10살 소녀가 인디아나주로 보내진답니다. 이 케이스는 아동 학대에 관해서 열심히 뭔가를 도와주고 하는 의사가 오하이오주의 의사가 인디아나주의 의사에게 이 환자 10살밖에 안 된 환자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보내게 되는 케이스인데 오하이오주는 지지난주 금요일에 연방 대법원에서 로앤웨이드 그 법을 거의가 아니라 뭐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죠. 낙태 권리를 결국은 주정부에 맡겨버리자 미리 다 그 법을 갖고 있었던 오하이오주가 즉시 시행을 해서 10살짜리 소녀인데 낙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10살 소녀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런 경우는 거의 강간이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강간당한 소녀인데 그 강간당한 소녀에게 10살 소녀에게 여성도 아니고 10살 소녀인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디아나주로 보냈는데 인디아나주도 뭐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인디아나주는 시행까지 하려면 지금 그 7월 25일까지는 뭐 좀 아직 기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자 무슨 뭐 사우스다코타라든가 많은 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제 특히 그 CNN의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에 많은 그 시사 쇼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지만 제가 왜 CNN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을 얘기를 하냐면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의 어제 진행자도 데나 배쉬라는 의회 오래 출입한 그 기자였고 그리고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데나 배쉬가 사우스다코타의 그 크리스티 놈 주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했더니 계속 이 주지사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본인은 이제 뭐 낙태 같은 것에 대해서 특히 이 크리스티 놈 주지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깝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또 데나 배쉬가 누굽니까? 의회 출입을 그렇게 오래 했고 굉장히 그 쿨하고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냉정하고 다른 그 예를 들어 저널리스트들이나 앵커나 동료 누군가가 세계적으로 이 뉴스를 전달하는 그 호스트의 입장도 감정을 억누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 이벤트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이 데나 배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에게 그러니까 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데 당신 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10살 소녀가 강간으로 임신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끝내 이렇다 저렇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살 소녀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겪어야지 될 일과 지금 이 10살 소녀가 임신한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6주일하고 며칠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하이오주가 딱 6주일 지나면 무조건 안 되는데 그 케이스를 이 아이에게도 적용을 시킨 겁니다. 10살 소녀에게도.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이 10살 소녀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이미 그 생명체라고 보는 6주일하고 며칠 지난 그 태아가 더 중요한 것인가. 글쎄요. 양쪽에 대한 의견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는 아마도 한쪽에 대한 의견이 다른 한쪽에 대한 의견보다 조금 많지 않을까 제가 그냥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독립기념일인 오늘도 미국에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리즈 체니 딕 체니의 딸이고 와이오밍주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반대했다 해서 공화당에서 하원 서열 3위 자리를 초선 의원에게 다른 여자 의원에게 빼앗기고만 그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 리즈 체니 의원이 역시 어제 이제 시사쇼가 많이 진행됐던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디였었죠? 디스윅이었네요. ABC의 디스윅 맞죠? 조나단 칼이니까. 네, ABC의 디스윅에서 인터뷰에서 어쩌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형사 기소하는 것을 법무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소 자체는 연방 법무부에서 하는 거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리즈 체니는 부위원장이고 이 조사위원회의 의장이 처음에는 우리 그런 권고는 안 한다. 조사만 한다 했다가 사람들이 아니 조사해서 그럴 만한 증거가 나오면 기소 권고도 해야지 오해하지 않아. recommendation이요. 뭐 이 하원에서 기소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리즈 체니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자 내지는 공화당 사람들을 미리 자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조나단 칼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또 끝까지 물어보니까 기소 레코멘드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의 그 권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 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리즈 체니는 사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을 기소하느냐 마느냐보다 미국에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대통령 정당의 공화당의 과반수 이상이 그러한 일을 했어도 이거 뭐 잘못된 거야 하고 말하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렇게 하는 국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을 기소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지금 미국의 방향이 더 위험하다라고 리즈 체니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뭐 기본적으로 그 캐시디 허친슨이라는 백악관의 그 마지막 비서실장 마크 메도우즈 이 비서실장의 최고 이제 인턴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올라간 최고 참모의 여러 가지 증언 뭐 등등등등 그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시험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죠. 에머슨 그 여론조사 기구가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발표한 거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공화당 그 예비선거 후보 가운데서 상당히 위입니다. 여전히 위입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6월 28일과 29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이 허친슨의 증언이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제가 볼까요? 6월 28일과 6월 29일이면은요. 6월 28일과 29일이면 일요일과 월요일. 그러면 이거는 허친슨이 화요일에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증언 전에 조사한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만약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트럼프 44, 바이든 39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를 하면은 물론 허친슨의 증언이 있기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뭐 이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마음을 크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과 아니면 공화당 쪽으로 조금 기울었었던 뭐 무당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고요. 한마디로 그 더 힐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말하기는 좀 이르다. 말하긴 이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지금 이제 허친슨의 증언 이후에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사설에서 사설 첫 문장이 그런 거였습니다. 사형 선고 종소리를 울려야 된다. 정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트럼프는 다시는 권력 근처에 있을 수 없다. 허친슨의 증언이 너무 비비들리하고 그리고 아주 진중해 보였고 사실로 확신을 한 거죠. 워싱턴 이그제미너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그 신문은. 그래서 그 같은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무기 가지고 온 것 알면서도 그냥 그 금속 탐지기 풀어라. 그 무기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사당으로 향하게 해라. 나도 가는데 왜 막어 경호원 하면서 뭐 몸싸움 하려고 하고 했었다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보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어떻게 썼냐면요. 허친슨의 증언 중 일부는 간접적인 거다. 왜냐하면 저기 금속 탐지기 같은 거 치워 이런 말은 들었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우연히 들었는데 뭐 리무진 안에서의 그런 스트러글 같은 거는 그 안에 있던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니까 그런 거 그게 간접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사위원회가 당파적이다. 뭐 당파적인 거 사실이죠. 정치적인 것 사실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월스트리트저널도 찜찜했던지 그 마지막 문장에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다시 출마한다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증거를 외면해야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 보면은 상당히 그 허친슨의 증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었던 적어도 언론 매체에는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잠시 뒤에 이게 박스뉴스도 지금 곤란해지겠는데요. 그리고 일부 매체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막판에 또 선거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했었던 그리고 코비드와 그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Wild Wild West 아니면 New World 그것도 New World는 New World인데 조금 더 신세계 정말 용감한 New World, New Brave New World 이렇게 New자를 두 개를 붙이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제가 돈과 연관돼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문 닫고 많은 한인타운을 포함해서 소매업소는 문을 열지만 공공기관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 뉴스를 전해드렸었잖아요. 돈과 연관이 되는데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하면은 완전히 그 무법천지인 것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미국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팍스 뉴스 오한한 아메리칸 원 네트워크였던가요?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그리고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오한 또 뉴스맥스 굉장히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매체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황금 시간대에 정말 터무니없는 가짜 아이디어를 퍼뜨렸죠. 그리고 나서 이 세 군데 매체가 팍스뉴스, 오안, 또 뉴스맥스 전부 투표기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죠.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으로부터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그동안 미국의 28개 주의 투표 기계를 쭉 보급을 했습니다. 공화당 주도 있고 민주당 주도 있고 오랜 동안 해왔는데 그동안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누가 대통령에서 떨어졌어도 이번에만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세 개의 매체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를 했는데 6월 달에 팍스의 모 회사를 팍스 뉴스가 아니라 팍스 코퍼레이션을 추가로 고소를 했는데 16억 달러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 브레이브 뉴 월드였다. 그 당시가 와일드 와일드 월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팍스에 이렇게 되면 팍스 코퍼레이션을 고소를 하면은 루퍼트 머덕과 그의 아들 원래 그 어린 아들 제임스가 하다가 큰 아들 라클란이 이제 많이 인볼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마 이 내용들이 조금 나오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하는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게 팍스의 많은 진행자들이 션 해니티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팍스에 좀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백악관과 끊임없이 연관하고 소통하고 이 폭동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루퍼트 머덕이 가짜를 허용을 했다. 그렇게 방송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 팍스가 얼마나 돈이 많은 회사입니까? 루퍼트 머덕이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이 케이스가 기각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델라웨어주의 판사가 기각시킬 수가 없다.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팍스가 가짜 터무니없는 주장을 황금 시간대에 너무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판결문에서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 포스트를 포함해서 루퍼트 머덕이 소유주인 많은 매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냥 패배를 인정해라 하기도 했고 이러한 내용까지도 판결문에 다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서 이 투표회사의 고소를 기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오한한 같은 경우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당한 것이 비용이 많아서 디렉티브가 하는 거거든요. 오한한과 그 뉴스맥스도 이미 오한한 같은 것 너무 즐겨보셨던 분들 프로그램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코비드와 그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길게 메모를 해왔는데 길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도 코비드 19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부스터샷을 언제 맞았는가 생각해 보시면 한 6개월 정도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이 면역력이 좀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4차 맞아야지 돼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한국에 여행 가실 분들은 아마 맞고 가시는 게 그 전에 한 2개월 전쯤에 맞으시는 게 맞고 나서 2개월 있다가 최고의 면역력이 되니까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아프다 느끼면 회사에 출근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받으시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치료제도 있잖아요. 아, 이거 뭐 감기겠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테스트하고 나서 바로 치료제도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테고요. 그리고 뭐 열이 나는 경우는 열이 가라앉고도 최소한 24시간 가능한 한 뭔가 이제 회사 나오기 전에 다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그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미국 3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에서 460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그 연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이거 뭐야? 왜 코비드 19 처음 때부터 아무 일도 안 해라고 비난을 지금 하고 있고 행정부를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통제력을 잃을 수가 있어. 컨트롤권을 코비드 때처럼 하고 있고 지금 뭐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기는 이 전파력이 코비드 19처럼 확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백신도 갖고 있고 어떻게 그 검사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는 단점이라고 하면 검사가 코비드 19처럼 막 쉽게 여기저기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좀 그런 그 단점은 있고요. 원숭이 이 수두 검사도 뭐 좀 아주 좀 샘플하답니다. 면봉으로 어떻게 하는 뭐 피부에 뭐 그렇게 된 그런 부분을 닦아낸다던가 이렇게 볼록하게 물집 잡히고 이런 간단한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그 환자들이 테스트하기에는 뭐 어떤 조건이 있고 해서 이 코비드 19처럼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그 백신 이런 것 있고 더 많이 그 입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데 결국은 코비드 19이나 원숭이 두창이나 개인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되고 이게 무엇이지 하고 스스로 관찰을 해야지 되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발레리나가 전투사가 된 사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 거의 뭐 75% 이상 러시아 손에 넘어갔는데 원래도 3분의 1 정도는 전쟁 전에도 러시아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그 루안스크 지역에서의 또 한 도시가 점령됐다고 하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국제올림픽위원장이 키브에 가서 만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서구 사회가 얼만큼이나 흔들리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로 오려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가. 여기에 이 전쟁의 결과는 달렸고요. 우크라이나의 국립오페라단 소속의 발레리나인 올레시아 보로트니크 씨가 30살입니다. 아이 엄마입니다. 어떻게 전투사가 됐는가 하는 내용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프로페셔널 발레리나였습니다. 10살 때부터 발레 수업 하기 전에 체조 선수였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2014년도 크림반도 사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 때문에 숨졌습니다. 해서 이 발레리나는 남편이 숨지기 전에 그 군복 속에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전면적인 그 러시아의 침략이 있어도 나는 해외로 나가지 않을 거야. 총을 들 거야. 원래 그 사격을 했답니다. 취미로. 해서 남자들을 먼저 원했죠.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대기하고 해서 AR-47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주고 어떤 경우는 누구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19시간을 길을 여기 가고 저리 가고 막 러시아가 폭격하니까 그런 것. 그런데 발레와 군 복무 사이에는 이 유사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규율이 있죠. 발레로 정신력이 있고 고통, 발에서 피가 나도 발레를 해야지 되는 거기서 배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깨에 총을 메고 검문소에서 그런 그 일을 하면서 전쟁과 사실은 아주 간단하다고요. 국민들이
그 단합을 과시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은 위대한 주권 국가다. 구소련 시절에 우리에게 뭔가 열등한 국민인 것 같은 그런 악한 선전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 않다. 나의 아이도 아주 자신감 넘치는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술은 이번 이 전쟁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외에서는 아니 러시아 뭐 발레 이런 거 안 하고 차이콥스키 아웃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백조의 호수 아웃이거든요. 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러한 문화와 무엇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항상 문화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관계에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마리우폴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뭔가 지원 좀 해준다고 푸드 굶어 죽겠어. 끝내 함락됐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6월 초에 발레리나가 다시 춤을 추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기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총을 들고 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춤을 추는 것은 요한 스트라우스 아들이네요. 이 잠자리 그것을 하면서 폭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아주 그 신화 같은 것이 미스 같은 것이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위대한 것도 많죠 러시아가. 그런데 모든 약탈하는 이런 것을 키브 인근입니다. 보고 있는데 보니까 심지어 이 러시아 군인들이 와서 그 화장실까지 변기까지 뜯어가더라 하면서 나는 그 침략자들이 러시아인들이 푸시킨을 지금도 읽고 있는지 궁금하다. 발레리나가 전투사가 돼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이 푸시킨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지어다. 근데 영어로 보면 노여워하는 게 아니라 컴플레인이거든요. 그 푸시킨을 얘기를 했고 또 뒤에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나니 맨 마지막 문장이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내일은 또다시 기쁨이 오나니. 그러니까 정말 삶이 그대를 속이고 지금 이 순간도 고통이 지속되지만 기쁨의 날은 오고야 말기 때문에 사람은 미래에 살고 슬픔은 끝난다. 그것도 모든 것은 순식간에 suddenly 다 끝나고 기쁨이 올 수 있다는 푸시킨의 시잖아요. 오늘의 미국 독립기념일 나머지 시간 잘 지내시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